자,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먼저 파악할 게 있어요. 뭐를 먼저 보는가 하면요. 자, 첫 번째, 개발. 개발은 제일 먼저 이거부터 정리하자고요. 그러니까 개발 방식,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보는 첫 번째 공공개발 있고, 두 번째 민간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개발업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과 뭐 있습니까? 민간이 혼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하는 개발을 뭐라냐? 제1개발업체 또는 제1 뭐랍니까? 섹터 이렇게 쓴답니다. 민간이 제2 섹터가 될 것이고, 공공과 민간 합작한 게 있죠? 이게 제3섹터가 되는 걸 좀 아시면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문제 1번에 1번 갑니다. 1번에 1번. 자, 1번에 1번 보니까요. 나와 있듯이, 그와 같은 시험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내용 자체가 공공개발은 제2섹터를 하는데, 이 자체 별로 틀렸는데, 뒤에 가보겠습니다. 민간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그 반대 거꾸로 공공기관들은 뭐 있습니까? 행정 업무 담당한다. 이 말은 둘이 합작한 거죠.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혼합개발. 이걸 제3섹터 개발을 하며 이래서 쓸 때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요. 요거 할 거예요. 문제 7번부터 있죠. 문제 7번부터 저기 뭐 있습니까? 15번에 1번까지. 문제 7번부터 15번에 1번까지 할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 현재 강의 노트에 있는 156페이지입니다. 자, 15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매년마다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이 말이 뭐냐? 결국은 개발 과정과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개발 과정 총 몇 단계 있습니까? 7단계죠. 이때 여러분 꼭 아실 게 뭐 있습니까? 개발 과정 중에서 2단계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4단계를 먼저 비교하시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7단계 있는 특징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할 게 뭐냐? 우리 시험은 절대 있죠. 개발 과정 중에 2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2단계 있는 밑에 제목을 그냥 그대로 쓴다고. 그러면 적어도 뭐 2단계 있는 제목은 좀 아셔야 되죠. 자, 2단계 제목이 뭐야? 전 개발 가능성 또는 뭐 전 실행 가능성이죠. 같은 말이 뭐냐? 예비적 사업 타당성. 자, 다시 할게요. 이 말입니다. 내가 현재, 우리 원래 1단계 제목이고요. 내가 현재 원주에서 아파트를 지어주면 어떨까 생각해보는 거죠. 생각해본다. 이게 1단계인데 이걸 다른 말로 아이디어 단계라 쓴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생각만 해보지 말고 실제 원주시 와서 시장 조사 한번 해보라 입니다. 시장 조사. 그래서 시장 조사 해보는 게 뭐냐고 이게 2단계인데 그 제목을 뭐라냐 다른 말로 전 개발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또는 뭐 있습니까? 예비적 사업 타당성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러면 얘는 중요한 건 이때 하고 있는 주 업무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개괄적인 포괄적인 수익성을 검토한다. 이 말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보니까요. 만약에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땅을 매입하게 되죠. 부지를 매입한다. 이게 3단계죠. 그러나 부지를 매입한 후에 뭐 있습니까? 그 땅을 통해 실제 뭐 있습니까? 이 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분석해보는 게 뭐냐고 이게 4단계인데 그럼 조심할 건 4단계는 이 말입니다. 앞에 전 또는 예비적이라는 말이 없이 단지 뭐 있습니까? 개발 가능성 또는 실행 가능성 또는 뭐 있습니까? 사업 타당성 요 말만 들었을 때 이게 뭐냐? 4단계에 대한 제목이 된다 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4단계는 주로 뭐를 분석하는가 하면요. 이때는 그 땅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내가 실제 사업성이 있냐 없냐 구체적인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구체적 분석은 결국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완전한 뭐 하는 겁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거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다 보시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구체적 또는 완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란 말 뜻이 뭐냐 결국은 이 말이죠. 분석은 원래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기술, 법률 또 뭐 있습니까? 경제 분석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경제적 사업 타당성만 분석해보자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 우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12번 같은 그런 순서가 분명히 있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이건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하는데 자, 이런 순서요. 제일 먼저 지역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두 번째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까? 시장성 분석을 먼저 합니까? 항상 그 말 하셔야 돼요. 시장성은 나중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타당성을 분석해서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 투자할까 말까? 투자 결정 이런 순서로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자, 요때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요거 두 개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타당성 말 뜻이 뭐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가서 투자 결정할 때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지역 경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현재 원주시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걸 생활을 통해서 먹고 살 것인가, 또 소득순이 얼마 될 것인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게 뭐냐고 이 지역 경제예요. 즉 실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현재 보니까 원주시에 보니까 여러 개 또 뭐 있습니까? 예, 상황 보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 예상되어질 것이고 또 주산업 자체 보니까 2차와 3차 주산업이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이 결국은 주민들의 소득이 점점 올라가니까 내가 생각할 때 40평 아파트를 지어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집을 지어주면 대충 얼마 정도 이 집을 살 것인가 수요를 예측해 보니까요. 얘가 현재 10,000세대 정도 필요하더라. 근데 이미 지어진 공급량을 보니까 이게 20,000세대 공급돼 있어. 집 짓겠습니까? 질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이게 5,000세대 정도 공급돼 있더라. 요 정도만 지어줄 만해. 그죠? 이때 이 집을 다 짓는 게 아니라 한 2,000세대만 지어주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40평을 다 지어준다 해서 이 집이 팔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40평인데 어떤 동네가 보니까 방수가 많은 4개를 선호해. 어떤 동네는 방 3개를 선호해. 어떤 지역 보니까요. 주방 큰 걸 굉장히 선호한다고. 어떤 지역은 거실 큰 걸 선호한다고. 그런 걸 갖다 분석하는 게 뭐냐? 곧 이게 시장성이야. 시장성. 그래서 현재 이 원주에 보니까 주로 선호하는 게 포베이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 다음에 거실 큰 걸 선호할 것이고 방은 3개 정도가 이런 걸 주로 좋아하더라.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성향 등을 판단하는 게 뭐냐고 이게 시장성이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걸 지어주면 대충 이 정도 지어줬을 때 약 한 80% 정도 분양되겠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정도 분양한다면 나오는 수익은 3,000억인데 건물 짓는 비용 현재 2,000억이 들어갔다면 결국은 저를 봐서 뭐 있습니까? 1,000억이라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마지막 가서 투자할래 말래 판단해 본다고. 자, 이때 투자 결정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있습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가 야, 이거 타당성이 있네 이렇게 판명했다고요. 하면 실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이걸 선택을 해야만 됩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결국은 4단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요 두 개 차이를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두 개 차이를. 묻는데 다른 거 찰 때 보죠. 일단 이미 제가 설명했어요.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순간 무조건
수요와 공급까지 판단하시는데 어쨌든 수요 공급 나오거든 시장 없으면 시장성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묶어서 할게. 어디 보는가 문제 갑니다. 자 같은 걸 같이 묶어볼 거 지금부터 묶어보는데 몇 번을 보시는가 하면요. 자 일단 앞장이죠. 자, 앞장에 보니까, 자, 일단 요거부터 할 거예요. 14번의 미연번. 14번의 미연번하고, 그 다음에 9번에 4번. 자, 9번에 4번과 14번의 미연번 서로 비교하고 생각하셔야 돼. 아, 같은 말인데 같이 나올까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같은 말이지? 그죠? 자, 잠시 거기 있는 그 두 개 문제 키워드 뭐요? 아, 키워드 뭐요? 요거 지금 보세요. 다시 거기 있는 설명 현재 2단계 4단계 아닌데 그 제목이 분명히 지금 뭐 묻는 거예요 지금? 요거 묻는 건 요거 몇 단계? 뭐 나봐야 돼? 그지? 개괄적, 계략적 수익성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죠? 똑같은 지문 자체가 얘는 절대 이 말 딱 나누시면 그 말밖에 나올 게 없단 말 뜻이에요. 말 자체가. 자, 그 다음 두 개 비교했어. 이제 다시 여보세요. 이제 요거 할 거야. 요거 할 거라고. 자, 제일 먼저 할게 9번에 3번 확인하고 했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자, 저기 있는 13번에 4번 확인하고, 했죠? 14번에 기억 확인하고, 다 똑같은 말이지? 좀 시장성이죠? 얘하고 서로 비교할 게 9번에 2번이야. 문제 푸는 스킬, 기술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있는 연업 나왔지? 얘 나온 순간 그 속에 뭐 나 있어? 그지? 나머지 시장성은 절대 그 속에 수요 공급이 있어? 그렇게 문제 푸셔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설명했죠? 시장성이란 것은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 주로 어떤 걸 선호할 것인가 그런 걸 파악해서 이 정도 분양되면은 얼마 정도 뭐 있습니까? 분양되겠다는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9번에 3번 보니까 현재나 미래에 있는 시장상에서 어느 정도 매매될 것인가 분양될 것인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뭐냐고 이게 시장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 다 똑같잖아요. 결국은. 네? 9번에 3번이나 아까 몇 번이죠? 13번에 4번이나 14번에 기억 같잖아요. 이거 전부 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강조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는 잘 풀어져 있죠. 무조건 60 나온다니까. 괜히 다른 문제 별로 열심히 볼래 생각하지 말고 기출문제 똑바로 보시라고. 응? 다른 문제는 개인이 만든 문제 제가 봐서 오히려 뭐 있습니까? 이 문제 조잡해진다고. 근데 이건 기출된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객관성을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성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똑같은 점은 계속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달리 낼 수가 없잖아요, 지문 자체가. 그 말은 뭔가 하면 항상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출제할 때 출제표에 딱 보면 정해져 있어. 뭐라 해야 되냐면요. 이 내용 반드시 어느 책에 몇 페이지 있냐 다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이 혼자 생각하고 있는 시험 내지 말하는 말 뜻이.
그래서 항상 우리 뭐 있습니까? 출제될 때 출제비가 문장에 대한 4만 원짜리거든. 그러니까 4만 원짜리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거 시킬 목적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일을 딸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책 몇 페이지에 어느 논문에 몇 페이지에 몇 절에 일단 다 표시하게 돼 있어. 그건 딱 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 근거를 하다 보니 결국은 똑같은 질문 똑같이 낼 수밖에 없잖아, 이게. 지 혼자 생각하고 있는 문제 내지 말라는 거 말듯이. 그런 의미예요. 자, 다시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하면 요거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할 거예요. 요 내용. 요거.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선택 또는 기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 몇 번 보시는가 하면 7번에 미연번 확인하고 미연번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10번에 3번 확인하고 14번에 니연번 확인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죠? 자, 결론. 요거 나오는 순간 틀린 말 안 낸다. 낼 수가 없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다시 10번 갈게. 10번 갑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 있는 10번이 몇 번이 있지 아까? 3번이 있지? 3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 2번과 4번이야. 10번에 3번에 대한 설명이 2번과 4번이다. 부연 설명이.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왜 사람들마다 비록 전문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했는데 실제 자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있습니까?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원인 자체가 뭐냐? 4번 때문에. 자, 이 말 아닙니까? 2번 때문에. 2번 뭐 있어 나와 있죠? 투자자의 목적에 따라 결국 달라진다는 거야. 그죠? 투자자 목적이 보면 돈을 벌 사람과 어떤 공공사업에서 부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밑에 있는 4번처럼 개발사업 그 자체만 가지고 뭐 있습니까? 예, 결국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 곤란하더라. 그 결론은 뭐야? 다 띄면 결국은 요 말 아닙니까? 그 결과 요것만 기억하라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죠? 됐죠? 자, 다시 이제 뭐 볼까? 10번에 1번 가자고요. 자, 10번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요거 묻는 거죠. 10번 제목이 벌써 뭐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물었던 거 아닙니까? 4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시험 냈다 벌써. 그럼 이 4단계 요 전체를 다 시험 낸다? 이 말 뜻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뭐 있습니까? 1번 보니까 요 기술, 경제, 법률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죠. 그래 가시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5번 갑니다. 5번. 자, 5번 가볼게요. 아니, 10번에 5번. 10번에 5번.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입니다. 투자 결정의 중건은 요걸 통해서 하는 거, 요거 통해서? 그죠? 타당성 분석 통해서 투자할까 말까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설마 이걸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현재 보니, 공급 더 적네? 집을 짓겠다?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왜? 집을 지었지만 이 수익이 반대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뭐든지 투자할까 말까 최종 결정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뭘 통해서 한다?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하는데, 자, 거기에 설명된 거 보니 뭐 있습니까? 이래서 나왔죠? 5번 순영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이 투자 결정의 중거로 흔히 사용된다 했는데, 여러분들 있죠? 그 말을 암기하면 안 돼. 결국 뭐야?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뭐 한다? 투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측정해보는 방식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것뿐만 아니라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투자 가치, 시장 가치 또는 영업수익 계산표 등등등 전부 다 이 속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틀리게 내진 않겠지만 틀리게 내면 뭐 내겠습니까? 이 말 낼 거 아니야. 수요와 공급 등을 통해서 투자 결정하는데 이 말 낼 거 아니야. 틀린 말로써. 그죠? 수익 비용이 아닌 다른 말을 장난칠 수밖에 없다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거기 있는 5번은 장난 잘 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있는 4단계 정리 끝났어요. 자, 정리해보세요. 4단계 우리 문제 받지 않습니까? 뭐가 딱 나오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요거 나왔고 요거 두 개 비교했잖아. 요거 물었잖아, 문제에서. 그죠? 그런 거 왜는 없을까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4단계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있습니까? 네, 인허가 관청 인허 내에서 건물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지? 돈 끌어온다. 이게 5단계 금융이에요. 자, 돈 끌어서 이제 건물 짓는 거죠. 6단계가 뭐냐? 건축, 건설 단계고, 마지막에 7단계 건물 완성했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물건 팔아야 되지. 자, 마케팅이 있어요. 이때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건 판다. 이게 뭔데요? 매도와 뭐가 있지? 임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이때 통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임대 활동이 중요한데, 자, 우리 임대 활동은 언제부터 초기부터 합니까? 후기부터 합니까? 초기 단계부터 한다. 이 말 아시고, 두 번째, 임대 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까? 같습니까?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 중요한 거죠. 요것만 아시면 돼. 자, 그러면 11번 문제 가자고. 11번. 자, 11번 보니까 개발 과정의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시험 보니까 뭐 있습니까? 몇 단계를 제목 안 나오지? 그냥 제목이 그냥 바로 나와지, 그죠? 그래서 마케팅 보니까 첫 번째 1번.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장성에 달려있다. 얼마 정도 분양될까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참고로 했죠. 이거 시장성 다르면 결국은 뭐예요? 시장성 한마디 이 말 아닙니까? 어느 정도 분양될 것이다. 분양률 같은 말이 뭐지? 흡수율. 몇 프로 정도 분양될 것인가 따져보는 것이 시장성이 사실은. 응?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흡수율. 10% 분양되었어. 100% 분양 달라지겠죠? 결국은 성공 여부는 분양률 또는 시장성, 흡수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2번 갑니다. 언제부터 한다? 초기부터. 3번 갑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마케팅 활동은 달라진다 써야 되지. 한 예로서 뭐 있습니까? 4번 가보니까 주거용은 특히 임대용 주거용 아파트는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집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분은 뭐 있습니까? 사전에 어떤 집을 살 여력이 있습니까? 아니, 소득이 낮은 분은 미리 집을 살 여력이 있냐고.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임차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건 쉽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은 요건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요건 별도로 보시는데, 자, 이러면 요거 아셔야 돼. 부동산 광고에 대한 특징 좀 기억하실래요? 특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광고는 일반재와 이런 분필 광고 좀 다르거든요.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 분필은 광고할 때 전국적으로 합니까? 지역적입니까? 전국이지. 자, 거꾸로. 자, 부동산을 보니까요, 부동산은 우리 집이 원주에 있는데 내가 광고했어. 어디에서? 부산 지역에. 그 물건 팔리겠냐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광고는 일반재화들과 다르게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면서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광고하더라 하는 거예요. 절대 이 말 대신 전국적 일률적 일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뭐 있습니까? 공간적 제약성이 있더라. 제약성. 자, 이 말입니다. 이 분필은 팔려도 계속 광고하죠. 계속. 그죠? 근데 우리 집 팔렸어. 광고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매매가 종료되면 대신 광고할 필요 없다죠. 그래서 이건 시간적 제약성이 있어. 아까 했듯이 공간적 제약성이 있습니다. 즉,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원주 있는 집인데 부산에 광고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여기 보니까 광고가 양면성을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보통 있죠. 우리 분필 광고할 때는 생산자가 광고합니까? 소비자가 광고합니까? 한 명이 광고하지. 이건 일방적. 근데 부동산은 뭐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도 광고할 뿐만 아니라 집을 파는 사람도 하지. 그러니까 구매자와 소비자가 뭐 있습니까? 생산자 둘도 광고한다고 이게. 그래서 양면적 광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광고주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명시돼 있어. 설마 이 분필 광고할 때 이 분필 회사에 있는 회장 이름 붙어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부동산 광고에서 반드시 붙어 있죠. 어떤 공인중개사 전화번호 몇 번 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광고에 대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항상 특징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항상 비교할 때 뭐 있습니까?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따라서 일단 거긴 5번 그 말 아닙니까?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광고 내용도 개별적이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일단 그런 특징 보시고. 자, 요건 별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까지 했습니다. 이까지가 뭐요? 개발 과정이지? 자, 그 다음에, 보면 제목이 개발 과정과 위험이야. 두 번째, 이제, 개발 관련돼 있는 위험으로, 위험 들어갑니다. 개발은 항상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위험에 대한 유형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법률상 위험도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비용 위험도 있고, 세 번째 뭐 있죠? 시장 위험도 있더라. 그죠? 자, 첫 번째 할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묻습니다. 좋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거 시험 낼 것이다. 자, 갑니다. 문제 묻는 갑니다.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 8번. 오케이. 8번 갑니다. 8번에 제목 확인하고 개발 위험이야. 자, 1번 갑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불확실성 같은 말이 위험이지. 그죠? 그래서 위험이 있더라. 그래서 2번 가보니까 위험이 있죠. 그죠? 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세 개 또 열심히 암기한 사람이 있어. 해봐. 이것만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위험이. 그러니까 시험 났을 때 부동산 개발은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서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암기할 생각하지 말라고 제목을 갖다가.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보시면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 나올까 하는 건데 자 8번에 4번과 5번 가죠. 자 8번에 4번, 5번 갑니다. 내용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자 8번에 4번 가보자고. 군사보시설 구역. 자 여보세요. 군사보시설이야. 얘는 언어 위협. 법이지. 그래서 이게 틀린 거지. 그 다음 5번 가볼까? 이자율이 변하고 뒤에 시장 나 있지? 그 시장이야. 무슨 위험? 오케이. 그러시면 된다고. 됐죠? 두 번째. 또 보세요. 그러면 좋다. 이 위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대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 보니까. 그죠? 대책을 보니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법률상 위험은 아까 했지만 우리 개발 과정에 4단계 있죠? 4단계 제목이 뭐예요? 타당성 분석이죠? 내가 이런 건물 지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되었어. 그러면 이제 뭐 있습니까? 이 건물 짓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 허가관청 인허가 내야 되지. 이거 안 된다고 함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위험이 뭐야? 법률상 위험이지. 그럼 해결 방식이 뭐 있습니까? 이미 이용 계획이, 그죠? 계획이 확정돼 있는 땅을 쓰면 절대 이런 위험이 올 수가 없다. 그죠? 요러한 말이 거기 있는 8번에 3번이야. 되었습니까? 그럼 또 볼래요?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요거 시험 났잖아요, 이제. 다른 거 시험 안 나왔거든. 그럼 나갈 때 요거 시험 낼 것 같아, 이제. 자, 비용 위험이란 것은 우리 개발 과정의 6단계 건축 단계. 건물을 짓는 기간 중에 자재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올릴 수 있는 위험이 비용 위험입니다. 따라서 비용 위험에 대한 해결책이 뭐 있냐? 우리 도급 주면 돼. 내가 너한테 얼마 줄 테니까 너 이 집 지어 달라는 거야. 이게 뭐냐? 너한테 이만큼 돈 줄게 하는 게 뭐야? 최대 가격 무슨 계약? 보증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이 돈만 좀 무조건 약속한 그 집을 짓게 돼 있다고. 자, 이런 건 좀 기억하셔야 돼. 왜? 이게 이미 시험 났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장위험 갑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우리 시장위험 개발 과정 마지막 단계 7단계 제목이 뭐지? 마케팅이죠. 그래서 분양을 딱 했어. 분양 안 되었어. 이런 게 시장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시장위험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냐? 결국은 이겁니다. 흡수율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연구, 시장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시장성 연구하는데 잠시 요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지 이제? 그죠? 뭘 가지고? 오케이. 수요 공급이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고.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얘하고 항상 비교할 게 누구냐? 흡수 같은 말이 뭐요? 분양된 거지. 반대말. 미분양. 좀 이쁜 말. 오케이. 공실률.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는데 공실과 이 두 개 비교합니다. 자, 특징은 얘는 뭐냐? 분석은 분석인데 이건 수요 분석이다. 분양되니까. 얘는 빈집이지. 무슨 분석? 공급 분석이지. 이렇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흡수율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흡수율은 분양되는 거죠. 자, 조심할 건 내 집이 분양된 내 집이 되는데 이미 분양된 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분양될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집 안 지었단 말이야. 이 집을 지면 이 정도 분양되겠다 예측하는 거지. 근데 예측할 때 그냥 대충 예측합니까? 아니지. 과거에 내 부동산과 비슷한 게 이만큼 분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앞으로 이만큼 분양되겠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는 중요한 말이 과거 분석입니다. 을 통해서 자, 만일 시험 났을 때 과거 분석을 통해서 현재 분양된 걸 파악할 목적입니까? 아니지. 나 집 안 지었어 분명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도 분양되겠다. 미래에 있는 뭐 있습니까? 내용을 갖다 미래 추세를 분석할 목적이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이 말 대신 현재 분석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 이 말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자, 그럼 요까지 했으면 이때 이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합니다. 요 내용 꽤 중요하거든요. 자, 7번과 14번에 있어. 7번과 14번. 문제 7번 몇 번? 7번에 디귿. 디귿. 14번에. 디귿입니까? 자, 둘 다 보세요. 둘러보니까. 그러니까 14번부터 보셔야 돼. 이 19회 때 문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14번 보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7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최근 나왔던 문제가 7번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 14번은 보니까 디귿번에 얘는 뭐라 했으면 과거 분석을 통해서 뭐라고? 미래지, 현재가 아니라. 그 7번 다시 가볼까? 7번도 뭐라 했어? 과거 분석을 정확히 파악할 목적이에요? 궁극적 목적 뭘 파악할 목적인데? 미래에 있는 분석할 목적이죠. 자, 그러면 잠시 7번과 14번이 포맷이 비슷한데 문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7번, 13번 보시면서 7번과 13번 보시면서 거기 있는 문제를 딱 보라고. 같은 지문이 꽤 있어. 그렇지? 세 개의 지문이 같아.
그죠? 7번에 디귿, 리얼, 미엄, 과. 14번에 뭐 있습니까? 니연, 디귿, 리얼이지. 그죠? 자, 그럼 다시 뭘 하는가 하면요. 이거부터 할게. 14번에 리얼번부터 하죠. 리얼번. 리얼 갑니다. 13번 리얼. 자, 그럼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은 공법, 사법? 공법이지. 소유권은? 사법. 자, 다시 7번. 7번 가자고. 7번 가보니까 거기 있는 리얼번, 리얼번. 용도, 지역, 지구제 이 말이야.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건 뭐요? 공법이고 소유권 뭐라고요? 이게 결국 뭐죠? 똑같은 거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만 지금 틀린 될 뿐이지. 그러니까 결론이 말입니까? 동일한 문제를 계속 같이 낼 수밖에 없어. 안에 있는 말을 계속 조금 바꿔봐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같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합니다. 7번에 기억번 가죠. 기억번. 7번 기억번요. 부동산 개발이란 것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갖다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등등 또는 뭐 있습니까? 설치될 수 있는 될 예정인 부동산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이 공법상 이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개발이라는 정의야 이거. 법률에서 나온 정의라고요. 단 뭐 있습니까? 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런 공법을 한 분들은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니엄번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개발권 좀 달 거 이건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답은 세모예요. 이거 실제. 왠지 압니까? 한국에만 쓰는 거예요. 한국에만. 미국이나 이런 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쓰지 못한다 되듯이. 그죠? 그래서 현재 이 말은 결국 답은 세모라고. 이 자체는. 우리나라 들으면 틀린 거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라든지 유럽은 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방식을. 자, 그래서 일단 결론 거기서 뭐 있습니까? 본다면 니엄번은 답은 세모로 보시고요. 그죠? 그럼 결국은 맞는 게 기억 맞고, 그 다음 리얼과 미엄번이죠. 기억, 리얼, 미엄 있습니까? 있죠, 그죠? 자, 그래 보시고 여러분들, 다시 그러면 자, 리언 들어가서 맞는 거 있어? 그 질문서 리언 들어가서 맞는 게 있냐고? 없지. 그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디귿번, 리언번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디귿번이죠? 리언번. 요건 그래서 답은 세모 놓고 있죠. 아주 틀리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쓴다 쓰면 틀려.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이건 뭐 답은 세모라고. 그래서 얘가 출전하면서 뭐 있습니까? 아예 리언번을 싹 제외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러면 8번 끝났죠. 그죠? 자, 9번 갑니다. 9번에. 자, 9번 1번 갑니다. 이제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 같은 말 분양률. 그죠? 소비되는데 이건 결국 사는 거 아닙니까? 분양률 같은 말 흡수율.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민감도 또는 감흥도 이겁니다. 반드시는 뭐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돼. 어떤 것에 충격을 주었을 때가 어느 정도 반응 보인까지 보는 경우도 이게 민감도 또는 감흥도라고. 즉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알지만 현재 우리 학원에 보니까 월세가 1% 떨어지면 원인이지. 그 결과 뭐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익은 5% 올라가더라. 또는
세금이 1% 떨어지니까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익은 3% 떨어지더라. 이렇게 어떤 걸 충격을 줘서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걸 파악하는 게 뭐냐고. 이게 민감도 감흥도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소비되는 비율이 곧 이건 다른 말로 흡수율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빈집 생긴다. 이건 뭐요? 공실이겠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2번 했고, 3번 했고, 4번 했죠. 그죠?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잠시만 여보세요. 내가 현재 이 땅이 빈 땅이에요. 지금 개발할 목적이지. 건물 지을 거야. 주변 이제 고려하네. 고려해야 되죠. 왜 합니까? 첫 번째, 지역 분석한다 이거지. 땅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주변 환경이 결국 내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뭐냐? 거기 있는 5번. 그죠? 인건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 현황과 전망을 분석해야만 내 땅이 가장 좋은 걸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10번, 11번 끝났죠? 자, 뒷장 갑니다. 12번 통과, 13번 갑니다, 이제. 자, 13번에, 거기서 뭐 있습니까? 1번 갑니다. 깔끔하게 시장의 불확실성. 불확실성 같은 말? 위험. 그래서 무슨 위험? 시정위험. 깔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3번 했죠? 4번 했죠? 5번 갑니다.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현재 개발업자야. 임차인 모집할 거야. 그런데 임대계는 장기간 들어올 사람 선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기간 들어오는 사람 선정하겠습니까? 장기 선정 이거 뭐요? 안정적 이 말은 뭐요? 거꾸로 하면 공실이 적다는 거지. 5번이 그 말이에요. 5번이. 그래서 동일하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서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이 적죠. 적다. 됐습니까? 이해 안 돼요? 길수록 뭐 빈집 없잖아, 결국은. 근데 짧을수록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공실 짧은 게 훨씬 공실 위험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가면 14번에 기억, 니언, 디귿, 리얼, 미엄 다 끝났죠? 그죠? 자, 15번 1번 갑니다.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을 왜 합니까? 응? 가장 중요한 돈 벌 목적 아니야. 돈 많이 벌 목적이죠. 가장 많이 번다 이 말은 가장 잘 이용될 때 가능하다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최유효용을 할 목적이다. 좀 달리 쓰면요. 부동산 개발은 인간들이 더 편리하게 살 목적이다. 이런 말 들어야 된다고. 참고로 있죠. 이런 좀 뭐 추상적인 이런 말 들어줘. 이건 정답한 게 없어. 그냥 넘어가서 하자 없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한 개 할 게 있어. 이제 자, 강의 노트 갑니다. 가보니까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161페이지 갑니다. 자, 잠시. 저기서 여기까지 끊어서 보셔야 돼. 문제 풀어봤지만, 그죠? 무조건 개발 과정, 개발 위험을 딱 보시면, 개발 과정은 2단계 장난치는 용어 봤어, 아까? 이러면 제가 한 개 끊어서 해줬다고. 그러니까 2단계 무조건 개괄적, 포괄적 수익성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4단계 여기 있나, 뭐, 이거 다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것도 묻고, 그죠? 이것도 묻고, 요 차이점 기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자 결정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7단계는 깔끔하게 요 두 개 아닙니까? 문제 묻는 게 거지. 그 다음에 이 위험은 결국 첫 번째 어떤 예가 그 속에 포함될까 기억하시고,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대책을 보는데 이건 이미 시험 나왔던 거 아니야. 다음에 여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흡수율은 항상 묻는 게 요거 장난치고 있네, 열심히. 그죠? 주구장창. 그런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건 별도로 보시는데요. 자, 161페이지 보니까요. 재개발 자체가 크게 4개 있지.
보전과 수복과 또 뭐 있습니까? 계량과 철거 4개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 재개발은 다른 건 보지 말고 있죠. 우리 계량이 뭔지 알죠? 계량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 말 뜻이 뭐예요? 주변 환경과 뒤떨어지면 주변 환경만큼 맞추게서 집 전체를 계량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 있습니까? 보전이란 말과 수복이란 말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둘 다 공통점 뭐 있습니까? 하자를 뭡니까? 제거한다. 근데 보전은 뭐 있습니까? 하자 발생 전에 미리미리 한다 해서 사전적 하자 제거이고, 거꾸로 수복은 뭐 있습니까? 이미 발생했던 하자를 제거하는 데서 사후적 하자 제거다. 요 2개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니까 얘가 어떤 하자 등이 발생할 걸 고려해서 미리 하자 등을 제거하는 게 보전이고, 수복은 이게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쓰면요 회복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회복. 그래서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나오거든. 무조건 이미 발생했던 하자 등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려봤으면요. 우리 문제 중에서 아까 한 개 안 푼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있던데 이거? 몇 번이지? 수복이라는 게 아까 봤는데 안 보이지 이거? 3번입니까? 13번. 13번 2번. 오케이. 13번에 2번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쭉쭉 가서 그대로 유지하고 노후 불량 요인만 이미 하자 발생했잖아. 요걸 제거시킨다. 수복인데. 그럼 이거는 자 잠시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들어본 거예요. 다음에 계속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통과하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우리 본다면 문제 7번부터 15번의 1번까지야. 7번부터 15번의 1번을 같이 묶으라고 전부 다. 묶으면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7번에서 15번의 1번까지요. 자 그래 보시고 여기까지 한 문제 했어요. 자 좀 쉬었다가 저는 뭘 하는가 하면 160페이지 있는 개발 과정, 민간 개발 방식 할 겁니다.